자,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세미 커리큘럼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 독해 교재 최고난도 구문 독해 챌린지 100 오늘 개강 수업 들어가고요.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제자들이라면 제대로 번역하세요. 챌린지, 남의 새끼처럼 대답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챌린지. 이 교재에 내가 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도전 100이 아니라 챌린지에 무슨 뜻이 있다고? 고난, 역경, 어려움, 난제 이런 뜻이 있다고요. 알겠지? 그런 의미로 챌린지 100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자. 이걸 네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완전하게 편안하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네가 내 수준인 거야. 단언컨대. 뭐 쉽네. 촉촉촉 한 방에 막 번역이 되고요. 알겠지? 당연히 한 방에 번역이 안 되고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심지어 밑에 있는 해설지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장들의 100개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 연습 똑바로 하면 수능에서 이거보다 어려운 건 안 나온다고요. 알겠지? 수능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거보다 어려워지진 않겠지. 왜? 이게 수능 범주의 밖에 것까지 가져온 거거든. 막 철학서에서 가져오고 막 영자신문에서 막 가져오고 막. 알겠지? 그러니까 할 때는 힘들 텐데 약속합니다. 완강 우리 종강 강좌 할 때는요 자신감 좀 생길 거예요. 야, 이 정도도 내가 해냈는데 수능이라고 수능 따위 이런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럼 빠르게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저고요. 2001년도 5월에 접니다. 사실 그 현장 강의 학생들은 제대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책에는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풀 컬러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 잠깐만 꺼줄래요? 잠깐. 네, 한 번만.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켜주시고요. 네, 자, 그때 이렇게 홀쭉했었어요. 뽀샵 전혀 없고요. 알겠지?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단순히 단어를 쭉 나열하는 건 절대 직독직해가 아니에요. 알겠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독해와 속독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형광펜 쳐놔라. 뭘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의미 덩어리요. 그래서 그 의미 덩어리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제 쭉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저하고 6가지 끊어읽기 법칙은 다 알 텐데 빠르게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첫 번째, 동사 뒤에 뭐 한 덩어리입니까? 항상 명사나 형용사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번역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빠르게 잡아야 되지. 부가적인 의미를 주는 누구요? 전치사 뒤에 항상 뭐가 한 덩어리다? 명사가 한 덩어리다. 자, 예외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는 예외니? 오브는 예외였죠. 오브는 전치사지만 이쪽에다 쓸까? A, 오브 B는 마치 하나의 뭐처럼? 명사처럼 이렇게 인지를 해 주시라. 알겠지? 오늘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준동사가 누구니? to, ing, pp도 마치 동사처럼 뭐 한 덩어리 뒤에? 명사나 형용사. 이게 한 덩어리라는 게 얘들아. 번역을 하실 때 이렇게 합쳐서 번역하라고요. 여기를 번역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I studied English란 문장을 해놓고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한 덩어리 잡았어. 그럼 이렇게 잡았으면 번역도 어떻게 해야 돼? 공부했다 영어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번역시켜보면 공부했다 영어 이러고 있어. 그럼 이게 뭐 직독직해가 아니라 그냥 단어 나열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알겠지? 의미 덩어리를 합쳐서 번역하시라고요. 됐어요? 얘네들이 구를 만드는 법칙들이고요. 자, 절을 만드는 법칙은 또 3가지가 있죠. 자, 책에 혹시 그 동사 부분이 빠져 있는 친구는 동사 추가 좀 해주시고요. 자, 명사나 동사 다음에 중간에 뭐가 튀어나오면 대시나 WH가 튀어나오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접속사 이런 대시나 WH와 같은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문장 맨 앞에 주어 동사가 물고 나타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물고 나타나는 주어 동사 한 덩어리로 잡아주시고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럼 묶어버려야지. 이게 크게 6가지 덩어리야. 그리고 이걸 처음 듣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빠르게 잡아봤어요. 알겠지? 그 다음 우리 교재는 5문장씩 끊어서 갈 겁니다. 몇 문장씩이요? 5문장.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끝내고 자 이해됐지? 그러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 강의 내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 설명과 함께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다음 아주 빠르게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 번역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너도 한 번 더 복습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야. 예습 그리고 나와 수업 그리고 현장에서 다시 나와 복습 끝나고 네가 복습 총 몇 번? 4번 정도는 한 문장씩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복습 때는 완벽하게 번역이 되도록 알겠지?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장 세트부터 가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문장 세트 준비됐죠?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출발할게. 일단 instead of란 표현은 형광펜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주제문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지. 논리적으로. instead of란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항상 어떤 뜻이죠? 뜻은 다 알잖아. 뜻이 뭐지? 앞에 거 A 하는 대신에 뭐 하다? 뒤에 거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도 정보가 되게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컴마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A 정보가 중요한 정보야? 뒤에 있는 B 정보가 중요한 정보야? 뒤에 있는 B 정보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논리적으로는. 알겠지? 되니? 이게 첫 번째 전달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 전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단 번역 한번 해볼게요. 시작한다. 배운 덩어리대로. 한 덩어리 맞지? 그지? 바로 간다. 참 또 하나 조심하시고요.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다양한. 그렇지.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신에 여기서 끊은 이유는 다 알다시피 뭐가 떴으니까 다시 떴으니까 끊어준 거고 어떤 환자들인지 설명이 나오네요. display similar symptoms 뭘 보여주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신입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쪽 좀 볼까요? 우리가 독해할 때 주의할 패턴이 우리가 끊어읽기 덩어리를 이렇게 쭉 가져가는 와중에 기본적으로 뒤에 덩어리는 언제나 앞에 덩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기본이야. 그지? 영어는 무슨 수식을 하니까? 후치 수식을 하니까요. 다만 주의할 건 항상 꼭 바로 뒤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중간에 끼내고 얘는 다시 뒤에서 누굴 설명할 수도 있어. 얘를 설명할 수도 있지. 특히 이 구조가 바로 체크하세요. 이 구조가 주의해야 될 경우 많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떴고 목적어 뒤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거나 뭐 다양합니다. 아니면 뭐 대신하 WH라거나 이런 애들이 꼈는데 이 뒤에 다시 목적어를 설명하는 뭐 형용사라거나 다시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거나 뭐 내지는 투 부정사라거나 하는 것들이 이 뒤에 끼게 되면 우린 습관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얘를 설명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이 이상해져 버려. 알겠지? 특히 이 구조로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뭐에 대한 설명이 많이 끼는 경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많이 끼는 경우 알겠지? 그 뒤에 덩어리를 잡고 이 뒤에 문장이 얘를 설명한다고 봤을 때 이상하면 재빠르게 얘는 저 뒤에서 목적어를 다시 설명하고 있구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정리되니? 바로 들어가 볼게. 간다. 여기 이 부분이 비슷한 drug 약물이죠. 비슷한 약물로라는 이 부분이 여기를 설명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해요. 이 비슷한 약물로란 말은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 그렇지. 다양한 환자를 뭐 한다? 치료한다. 근데 여기는 그 다양한 환자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인 거야. 뭘 보여주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그런 환자들을 뭐로 치료해? 같은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그럼 여기 있는 의미 덩어리는 여기에 합쳐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의미가 부드럽게 해석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러는 대신에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중요 정보는 여기 의사는 여기 뭐 쉽고요. should identify. 자, identify 뒤에 길게 덩어리 잡아. 어디까지 한 덩어리야? root causes에서 끝나? 아니지. of disease. 그렇죠.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to 나왔으니까 끊었고요. 말 이렇게 안 나오니. come up with 하게 되면 뜻이 뭐지? 떠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뭘 떠올리기 위해? 개인화된 치료법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럼 이 글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약물로 치료하라는 거야? 아니지. 핵심 정보는 뭐? 개인화된 치료를 해야 된다.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같은 약물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첫 번째 메시지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혹은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이 꼈을 때 저 뒤에서 목적어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다. 더 포괄적으로 한 얘기는 끊어읽기 규칙 가운데서 바로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이 항상 아닐 수도 있다. 그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다. 됐죠? 2번 문장 갑니다. 2번 문장은 독해 패턴에 대한 이야기, 동사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고 갈게요. 여기는 이 친구요.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잠깐 여기 좀 볼까?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요구하는 형태의 동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ask라거나, 자 ask 뜻이 뭐지? 바로 체크하세요. ask 뜻이 뭐지? 요청하다. 그 다음에 require 뜻이 뭐죠? 마찬가지로 요청하다. 조금만 센 걸로 가볼까? 요청에 조금 더 센 느낌이 뭐야? 요구보다 더 센 것. 명령하는 거, 그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order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더 명령하는 것보다 더 센 건 뭐야? 강요하는 거, 뭐 force 이런 거, 뭐 혹은 비슷한 표현으로 compel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죠. A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요한다, 뭐뭐 하라고. 그럼 늘 기억나지? 목적어의 동작은 뭐로 나타내? to로 나타냅니다. 뭐 이걸 이제 뭐 오형식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뭐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목적어의 동작은 뭐로 나타낸다? to로 나타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은 항상 뭐로 바꿀 수 있어?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요청, 요구, 명령, 강요 계열의 동사들이 수동태로 바뀌게 됐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잠깐 한번 바꿔볼게. A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해봐. A는 수동태로 바뀌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해야 돼? 요청 되어진다 해서 B, 자, 이 중에 뭐 force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be forced. 그럼 A는 요구를 받는다, 명령을 받는다, 강요를 받는다. 그 다음 뒷부분 그대로 내려오겠지요. 뭐 하라고? 투부정사하라고. 그럼 이런 표현을 방금 여러분이 번역한 것처럼 뭐라고 번역해도 돼? 뭐 하도록? 요구 받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도 돼요. 근데 그 말이 어색하거나 문맥상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하도록 요구받는다는 말은 결국 해야 한다의 뜻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should로 이해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뭐로 이해해도 크게 상관없다고요? should.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요청, 요구, 명령 계열의 동사들이 뭐로 쓰이게 되면? 수동 형태로 쓰이게 되면 번역하실 때 뭐라고 번역하셔도 무방하다? 해야 한다 계열로 번역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됐나요? 그럼 봐. Before departure 번역해보자. 출발 전에. 자,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번역해봐.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요구되어 집니다. 뭐 하도록? provide 뭐 하도록? 제공하도록. 근데 이 말이 이상하지 않니? 요구하도록, 아니 제공하도록 요구받아집니다. 말이 좀 이상하니까 재빨리 뭐라고 이해해봐. 해야 한다의 뜻으로 다시 번역해봐. 시작. 여러분은 제공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석이 더 부드럽니? 알겠습니까? 요청, 요구, 어떤 명령 계열의 동사들이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 뭐 하도록 요구받다가 이상한 빨리 뭐라고 번역해라? should의 뜻으로. 이건 독해 패턴이야. 됐지? 하나 더. 이건 이제 어휘력인데요. provide. 뜻이 뭐지? provide? 제공하다의 뜻입니다. provide 총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수능날 우리가 고득점을 못 맞는 유일한 경우는 해석이 망했을 때예요. 알겠지? 그래서 단어 외울 때 동사 쓰임을 똑바로 알아두세요. provide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이죠. 근데 이게 늘 헷갈려요. 전치사에 따라 뜻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는 A에게 B를 제공하다고, 둘 중에 하나는 B를 위해 A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전치사의 뜻으로 똑바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with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with의 기본 뜻이 뭐야?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은 함께니? 선생님이 누차례 얘기했는데 그렇지. with의 본 뜻은 뭐라고? 뭔가를 더해주는 겁니다. 동사 뒤에 with가 나왔을 때 함께란 말이 이상하면 빨리 어떤 느낌을 더해? 뭔가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B를 뭐 하는 거야?
더해주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이 뭐라고 나와? A에게 B를 더해주다. 그래서 제공하다가 되는 거예요. Provide A with B. 뜻이 뭐라고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됐지? 근데 이건 for의 뜻을 다 알잖아. for의 뜻이 뭐야? B를 위에서 얘는 대상의 뜻이거든요. 그럼 B를 위에 이건 뭐야? A를 제공하다. 순서가 서로 다르다고요. 다시 한번 위에 거 번역해봐. 시작. A에게 B를 제공하다. B를 더해주는 거니까요. 되니? 그 다음 얘는 B를 위해서, 그러니까 B가 대상인 거야. 얘를 위해 뭘 제공하다? A를 제공하다의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provide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 최악은 아니지. 알아두면 되죠. 블라블라블라 문장 중간에 provide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더 물론 이제 대시 뜰 수도 있고요. 뭐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 재빨리 이건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provide가 접속사로 쓰이면 대표적으로 무슨 뜻이 돼버려? 저 다시 한번 provid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provide가 뭐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잖아. 바로 안 나오네요. if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망하는 거야. 뜻이 뭐야? 만약 뭐뭐라면. if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뜻이 뭐라고? 만약 뭐뭐라면. 이건 뭐 답 없다. 외우는 수밖에. 알겠지? 그럼 이게 provide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이야. 그럼 이걸 알고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간다. 정신 차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최종 정리하는 최고난이도 문장 독해라. 선생님 복습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강의 속도가 빨라. 평소 강의 흐름보다. 선생님 평소 강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5 정도의 강의 흐름이라면 이건 7, 8 정도의 강의 흐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똑바로 해오라고 수업 전에? 예습 똑바로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지 마. 이 귀한 시간에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세요. 내가 필기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알겠지? 간다. Before departure. 자, 뭐 하기 전에? 출발 전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알겠지? 여러분은 투어 리더, 관광 리더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뭘? A copy of your insurance policy. 또 단어 조심하시고요. policy는 정책이란 뜻도 있지만 보험 관련된 뜻에서는 보험 증서란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외워야지. 다시 한번 보험 관련된 뜻에서는 뭐라고요? 보험 증서. 그럼 보험 증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ing가 나왔으니까 끊어준 거고 당연히 여기는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됐어? 뭐 하는 보험 증서야? 여행 기간을 covering, 포함하는. 됐지? 여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네요. 첫 번째, 요청 요구 계열의 혹은 명령 계열의 동사가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 뭐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해야 한다의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 provide의 쓰임에 대해서 알았었고요. A with B 하게 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A for B 하게 되면 A를 제공하다. B를 위해서. provide가 행여나 접속사로 쓰여서 provided 하고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면 if의 뜻으로. 됐지? 3번 간다. 이건 so that에 각각 체크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다 알겠지? 일단 so that이니까 무슨 용법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so that 용법인데 중간에 이상한 게 껴있어요. 중간에 뭐가 껴있니? 또 much so that 얘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모르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잠깐 여기 좀 보자. so that을 아는 것까지는 그냥 기초 개념입니다. 다 알다시피 so that 뜻은 뭐라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맞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무슨 관계야?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맞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원인이고요. 근데 이 자리에 너무나 much, 많이 so 해서인데 so가 무슨 뜻도 있니?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러해서 앞문장을 지시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 I think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한 거야. I think Jay is kind. 내 생각에 쟤는 좀 친절한 것 같아. 그래? 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I think so 에서 so는 뭐야? 그래서야? 그렇게지. 그냥 앞문장을 이어받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so that 구문에서 중간에 much so가 들어가면 너무나 앞문장 해석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번역하라고? 너무나 그러해서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무나 앞 문장 해서. 알겠지? 그럼 이제 알면 문장이죠. 보이겠죠? 체크됐나요? 봐. 이제 번역이 되겠지. 해보자. Computers. 컴퓨터들은 can be very useful time-saving devices. 번역해볼까? 매우 유용한 시간을 아껴주는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야. 그런데 이따금씩은 너무나 그러해서, 즉 너무나 시간을 아껴줘서 그렇지. 이해되니? 이래 번역이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무나 그러해서, 즉 너무나 뭐해서? 시간을 아껴 주어서. 그 결과 이제 눈에 들어오네. 그들은, 그럼 여기서 또 조심하세요. 항상 습관이야. they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해? 그것들도 가능해요. 우리가 자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당연히 they는 뭐야? 컴퓨터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똑바로 지칭하시고요. 알겠지? 컴퓨터들은 수학자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합니다. 나 왜 끊었니? to 나왔으니까. 그럼 to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지. 어떤 결과를 발견하는 것을. 또 왜 끊었니? that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야? 또 여기 that이요. 여기 they요. 또 고민해야 되죠. 이제는 they라고 지칭할 게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뭐? 컴퓨터와 수학자들. 되니? mathematicians. 그런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을 그들 스스로. 그럼 컴퓨터가 아니면 수학자들이. 그럼 여기 돼 있는 수학자. 이런 건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지칭 추론 문제에서 고기 들어봐. 우리가 이제 독해 수업이지만 지칭 추론 문제에서 정답률이 솔직히 지칭 추론 문제 쉬운 문제에 속해 어려운 문제에 속해? 쉬운 문제에 속하잖아. 정답률이 60%대로 떨어지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이런 경우야. 지칭이 뭐일 때? 대의일 때요. 거듭 얘기합니다. 대의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사물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요. 4번 갑니다. 우리 독해를 또 난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비교급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로 뭔가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제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요. 특히 실험조사 연구하는 글에서, 다시 한번 어떤 글에서? 실험, 조사, 연구하는 글에서 실험 결과를 보여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럼 잊지 마. 비교급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디 정보가 중요한 거야? 앞에 정보가 중요합니다. 원급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요. 알겠지?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건져야 될 거 이거네요. case가 주어야 동사 어디 있어? 여기 was. 즉 기억납니까? 주어 다음에 지금처럼 뭐가 뜨면? 관계사가 뜨면 몇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다? 죄송합니다. 망할 뻔했네요. 야, NG다 다시 가자 이럴 뻔했다. 그치? 여기가 아니라 누가 동사니? 그렇지. 여기 있는 뭐가 몇몇 친구들은 뭐 진짜 살아있네. 야, 이런 표정. 또 몇몇 친구들은 이런 표정.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야지. 그지? 그래. 너 수업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알아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병신이라 그런 거야. 자, 다시 갑니다. 자, case가 주어고요. 아이들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관계사가 뜨게 되면 몇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 2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 그럼 여기가 진짜 동사라고. 이런 거 우리 여러 번 했던 건데 한 번 더 잡아봤습니다. 번역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되니? 근데 어떤 학교야? 물 마시기가 was encouraged. 뭐 되어지는? 격려, 장려 되어지는 그런 학교에서의 아이들은 잘 봐. be likely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likely의 뜻이 가능성이니까 likely 뜻도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less likely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뭐뭐 할 가능성이 적다인데 구체적으로 31%나 가능성이 적었다. 정확하게 나온 거야. 알겠지? 뭐 할 가능성이?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그리고 안 보고 얘기해봐. 어떤 애들보다. 물을 정확하게 얘기해봐. 비교 대상이 뭐였어? 앞에 나온 비교 대상이. 물을 마시도록 장려받는 학교의 아이들이었어. 그럼 당연히 뒤에는 어떤 대상이 나와야 돼? 물을 안 마시느냐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지. 마시도록 장려받지 못하느냐. 즉 여기서 도서는 당연히 아이들을 지칭하는 걸 거고요. 그들 어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야? 물 소비가 장려되어지지 않는. 이렇게요. 됐지? 그럼 당연히 뭐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앞에 정보. 그러면 뭐가 아이들에게
뭐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니? 그치, 물 마시기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요. 끝. 그다음 마지막 5번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특히나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지문이에요. 물론 지문 자체도 어렵습니다. 지문 자체도 어려운데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인 차이, 잠깐 여기 좀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 좀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을 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봐봐. 나는 사자를 좋아하지만 J는 곰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해봐. 무슨 뜻이니? 나는 사자를 좋아하지만 J는 곰을 이라고 말해도 다 알아듣지. 뭐 한다? 좋아한다지. 그지? 근데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이 정도 영작은 되잖아. 한번 해보자. 시작. I like a lion. 죄송합니다. I like a lion. But J a bear.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니? 갑자기 J는 곰이다가 돼버리죠. 이 문장은 우리가 이해를 됐는데 이 문장을 줬을 때 네가 한 방에 번역이 됐겠냐고. 갑자기 나를 곰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조사입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J라는 단어 뒤에 는이 붙어있는 순간 여기 좋아한다라는 동사가 생략이 돼 있어도 얘가 뭐라는 걸 아는 거야. 그냥 는이란 말이 붙어있으니까. 주어라는 걸 알고 얘가 을을이란 말이 붙어있으니까 여기 봐. 을을이란 말이 있으니까 얘가 뭐라는 걸 알아? 목적어란 걸 알아요. 근데 영어는 뭐가 없어? 조사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란 걸 아는 경우는 이 여기에 뭐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동사가 나왔을 때 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겠군 이렇게 돼버리는데 지금 목적어가 반복되니까 죄송합니다. 동사가 반복되니까 동사를 뭐 해버린 거야? 생략한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주어라는 걸 모르고 얘가 목적어란 걸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조사가 없으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연습을 해서 뭐야 접속사가 나왔는데 이상하네? 동사 빠져. 그럼 얘가 주고 얘가 목적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즉 지금 배울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요. 반복 어구의 생략입니다.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 무슨 어구 생략이요? 반복 어구 생략이요. 반복 어구가 생략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방금 봤던 문장 패턴처럼 접속사를 중심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이 뒤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 부분, 서술어 부분이 똑같아. 그럼 이 동사 부분을 과감하게 뭐 하는 거야? 생략하는 거야.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가 없다 보니 우리 눈에는 그냥 명사만 덩그러니 나오는 꼴밖에 안 보인다고요. 알겠지? 이건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반복 어구가 문맥상 이해가 될 때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맥상 이해가 되는데 특히나 비교급이나 원급에서요. 다시 한번 비교급이나 뭐에서? 원급에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앞에 나온 어구가 같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표현 이제 주어 다음에 알파라는 패턴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이제 주어 다음에 알파라는 패턴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알파라는 말이 같으면 얘도 뭐 해버리는 거야?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이 문맥상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되니? 바로 간다. 얘가 지금 번역되죠? 자 일단 논리적인 것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 올도가 떴으니까 앞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합니다. 되니? 번역해 볼게요. 일단 both가 주어로 쓰였네. 둘 다. 비록
deal with negotiation. 뭘 다루지만? 협상을 다루지만. 둘 다 협상을 다루긴 하지만. 출발한다. A mediator. 뭐니? 중재자는 needs maintain neutrality. 자, 뭘 유지할 필요가 있대? 여기까지 번역되지?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옹호자 편파성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모르면. 이제 말하고 보니까 좀 보입니까? 말하고 보니까 좀 보입니까? 말하고 보니까 좀 보이니? 그래도 잘 안 보였지? 와, 연습이라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 수능에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요약문이었어요. 이게. 요약문은 완성문제인데 요약문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뭐 답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오겠죠. 알겠지? 그럼 번역해 보면 중재자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옹호자는 편파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뒷부분은 알죠. In order to avoid 뭐 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 뭘 피해? Crossing over 겹치는 것을 서로의 영역이. 그래서 옹호자는 당연히 한쪽 편을 들어야 되겠지. 중재자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포인트는 여기는 and를 중심으로 반복어구가 뭐 된 거다? 생략된 거다.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이제 이런 부연 설명 없이 한 번에 직관적으로 번역이 되나 보자. 갑니다. 다시 플래시백 하는 거야. 시작하자. 끊어읽기 직독직해가 되나? Instead of treating different patient. 읽으란 얘기는 아니야. 번역하란 얘기야. 해봐.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어떤 환자야? Display similar symptoms.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신 뭐로? 얘는 여기에 대한 설명. 뭐로? 비슷한 약으로. 같은 약으로. 그러는 대신에 Doctor should identify root causes of disease. 의사는 병의 근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구별해야 된다. 됐지? 뭐 하기 위해? 개인화된 치료법을 제기하기 위해. 2번. Before departure. 출발 전. 기억해야 돼.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your tour reader까지가 사실 한 덩어리인 거야. 여러분은 이거 슈드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번역되죠. 가이드에게 안내 관광객 리더에게 제공해야 된다. With a copy of your insurance policy. 보험 증서의 사본을 뭐하는? Covering the period of travel. 여행 기간을 포함하는. 3번. 기억해야 돼. Computer can be very useful time-saving devices. 컴퓨터는 매우 유용한 시간을 절약하는 장비일 수 있다. Sometimes so much that, so much so. 이따금씩은 너무나 그러해서 즉 시간을 아껴줘서 that they enable mathematicians. 그들은 수학자들을 가능하게 한다. 뭘요? To discover result. 어떤 결과를 발견하는 것을.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야? That they could not have discovered on their own. 그들 즉 수학자들이 발견할 수 없었을 스스로는. 되니? 4번. Kids in schools. 학교에서 아이들은 who water drinking was encouraged. 물 마시는 게 격려되어지는 그 아이들은 were 31% less likely to be overweight. 31%나 덜 비만일 가능성이 있었다. than those in schools. 그런 학교의 아이들보다. 그렇지. 정확하게 지칭해 주시고요. 어떤 학교? Water consumption wasn't encouraged. 물 소비, 즉 물을 마시는 것이 격려되어지지 않은. 마지막 5번. 생략 구조. Although both deal with negotiation. 비록 둘 다, 이 both가 주어로 쓰인 것도 알아두시고요. 협상을 다루지만 a mediator need to maintain neutrality. 중재자는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and an advocate partiality. 옹호자는 편파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해. Crossing over. 겹치는 것을 into each other's role. 각자의 역할로.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